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받게 된 박건욱이라고 합니다. 금일 발표할 논문은 Speculative Execution in a Distributed File System이고 SSP 05년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우선 Speculative Execution이란 프로그램의 흐름상 판단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결과를 예측하여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Branch Instruction에서 Branch Prediction을 통해서 CPU 스토어를 줄이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Distributed File System에 적용했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Distributed File System이 너무나 느린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Distributed File System의 경우 파일 오퍼레이션마다 서버와 연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라운드 트립 타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각 클라이언트들이 서버의 파일들을 캐시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캐시 파일들에 대한 캐시 코헤런스를 위해 싱크로너스 오퍼레이션이 사용되고 이는 매우 큰 오버헤드를 유발합니다. 더 나아가 오퍼레이션 단위의 컨시스턴시를 위해 오퍼레이션 단위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이루어지는 로컬 파일 시스템과 달리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컨시스턴시 레벨을 낮추어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은 오픈하기 이전에 클로즈된 파일의 내용들에 대해서만 볼 수 있는 클로즈 단위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럼에도 여전히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왜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이 느린지 볼 수 있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 1과 파일을 오픈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 2가 있는 상황입니다. 파일을 클로즈해서 이를 서버에 반영하려면 변경 사항들을 먼저 서버에 보내야 하고 이후 서버에 캐시해 있는 파일 내용들을 듀러빌리티 보장을 하기 위해서 커밋 명령을 통해 서버의 디스크에 저장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오픈할 경우에도 클라이언트의 로컬에 저장된 캐시 파일이 현재 서버에 저장된 내용과 같은지, 즉 최신 버전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서버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각각의 오퍼레이션마다 라운드 트립 타임이 소요되기 때문에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운드 트립 타임 동안은 클라이언트의 오퍼레이션이 블럭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본 저자는 다음과 같은 오브저베이션을 통해 Distributed File System이 Speculative Execution을 통해서 더욱 빠르게 동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먼저 대규모 데이터를 위해 구현된 Distributed File System에서는 한 파일에 대한 concurrent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웬만하면 클라이언트 캐시가 유효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Speculative Execution이 틀릴 경우 오퍼레이션을 실행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인 체크 포인트가 저희가 필요한데 프로세스의 경우에서는 fork를 통해 이를 구현을 하고 fork의 경우 이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라운드 트립 타임보다 짧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Speculative Execution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구조 같은 것들을 다루기 위한 여유 리소스들이 컴퓨터들에 이미 충분히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을 토대로 스페큘레이터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라면 레스폰스를 받기 전까지는 블럭되어 있을 테지만 이제는 클라이언트에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하기 전에 현재의 상태인 체크포인트를 만든 이후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서버에 요청을 보낸 다음 실제 서버로부터 레스폰스가 올 때까지는 내가 예측한 레스폰스가 올 것이라고 추측한 상태로 이후의 오퍼레이션을 실행하게 합니다. 이후에 실제로 레스폰스가 내가 예측한 게 맞다면 사실상 라운드 트립 타임 동안 오퍼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놓은 것이므로 우리는 이 기간만큼 레이턴시를 훌륭히 하이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추측이 틀리다면 Speculative Execution을 통해 변경된 사항들을 초기 상태로 되돌려야 하므로 체크 포인트로 돌아간 다음 그 다음에 실패했던 오퍼레이션을 다시 실행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에이싱크로너스하게 리모트 프로시저 콜을 해놓은 상태로 시스템이 동작할 것입니다. 이제 스페큘레이션을 위한 필요한 자료 구조나 더 자세한 흐름을 단일 프로세스 예시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create speculation 단계에서는 speculative execution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자료 구조가 생성이 되는데 하나는 speculation 구조체이고 하나는 undo log 구조체입니다. 먼저 speculation 구조체의 경우에는 해당 speculation과 dependency 관계가 놓여있는 커널 오브젝트들을 트래킹하기 위함이고 undo log의 경우에는 speculation이 실패할 경우 실패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간단히 fork를 통해서 체크 포인트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생성된 child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별도로 실행할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체크 포인트 용임으로 run queu에 넣어 스케줄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undo log의 엔트리로 넣게 합니다. 우선 speculation이 성공할 경우를 보겠습니다. response가 내가 예측한 것과 동일해서 성공한 것이 정해졌다면 commit speculation을 하게 합니다. commit speculation을 하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프로세스가 speculative한 상태가 아니게 되므로 관련된 체크 포인트를 discard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실패한 케이스를 보게 된다면 failed speculation을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speculation 구조체를 통해서 자신과 dependent한 관계의 오브젝트들을 모두 찾아내고 각 오브젝트의 undo log를 통해서 speculative execution 하기 이전의 상태로 어토믹하게 되돌리게 합니다. 초기 상태로 되돌린 이후에는 fail한 프로세스는 terminate 시킨 이후 체크 포인트를 통해 처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아예 처음 상태로 돌아간 이후에는 이렇게 실패했던 오퍼레이션을 re-execute 하도록 합니다. speculative execution을 위해 두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invariant가 있습니다. 먼저 speculative state는 external하게 드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external하게 드러나는 순간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오브젝트의 speculative state를 사용하려면 그것들 역시 해당 speculation에 dependent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speculation이 없었다면 현재 state는 존재할 수 없는 state이기 때문에 해당 speculation에 영향을 받은 state를 사용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역시 해당 speculation에 dependent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프로세스가 동작하면서 어떤 speculative 오브젝트를 만나게 된다면 dependency가 해당 프로세스에 propagation된 이후 speculative execution을 하거나 혹은 dependency 연결을 하지 않은 채 프로세스를 블락시키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propagation이 이루어지는지 멀티 프로세스 상황에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non-speculative한 프로세스 A, B와 하나의 파일 inode 3556번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각 프로세스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speculation 1과 speculation 2를 생성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후 프로세스 A가 파일을 write를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파일 역시 프로세스 A의 speculation 1에 propagate 되어 스페큘레이티브한 오브젝트가 될 것입니다. 해당 파일의 언더로그에는 A의 write에 대한 언더로그 엔트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후 프로세스 B 역시 해당 파일을 write를 하게 된다면 우선 현재 파일의 해당 스테이트는 프로세스 A의 speculative execution에 의한 것이므로 B 역시 이제 speculation 1에 dependent한 상태가 될 것이고 A의 write 상태 이후의 파일은 speculation 2의 dependent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파일 undo log에는 이제 B의 write에 대한 undo log 엔트리가 생성되어 삽입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peculation 1이 실패하게 된다면 speculation 1은 speculation 구조체를 통해서 자신과 dependent한 오브젝트들을 모두 찾고 undo log를 통해 각각 자신이 영향을 주기 전 상태로 돌이킨 다음 프로세스 A는 체크 포인트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speculative execution이 멀티 프로세스 상황에서 propagation 되며 진행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speculative execution을 통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asynchronous하게 커밋을 보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룹 커밋입니다.
기존에는 커밋을 할 때 클라이언트들이 오퍼레이션 단위로 하나씩 순서대로 커밋을 해야 해서 서버端에서 각 커밋에 대해 각각 디스크 I/O 싱크를 해야 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오퍼레이션들이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묶어서 한 번에 디스크 I/O를 통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그룹 커밋이라고, 이를 통해서 디스크 스루풋을 높여 성능의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본 논문에서 적용한 것이 SPEC-NFS와 BlueFS입니다.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컨시스턴스 레벨의 차이이며, SPEC-NFS는 Close Any Synchronization을, BlueFS는 Local File System과 같이 오퍼레이션 단위의 Synchronization을 합니다.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각각 3GHz 펜티엄 4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D램의 경우는 2GB 크기, 그리고 디스크는 160GB 크기를 사용합니다. OS는 커널 버전 2.4.21의 Red Hat Enterprise 리눅스를 사용하고, 인터넷은 100Mbps 이더넷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험의 경우 두 가지 세팅을 한 상태로 두 가지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한 가지는 로컬 네트워크 상태인 LAN environment를 가정하고 레이턴시가 없는 상황, 또 하나는 라운드 15ms 레이턴시, 즉 30ms의 라운드 트립 타임인데, 이 경우에는 와이드 에리어 링크를 가정을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포스트 마크 워크로드입니다. 이제 포스트 워크란 웹메일, 웹커머스 등을 모방한 작은 파일 단위로 다양한 파일 오퍼레이션을 하는 워크로드입니다. 큰 특징은 싱글 프로세스 워크로드라는 점입니다. 먼저 좌측 그래프에서 NFS보다 SPEC-NFS가 좋은데, 이는 그룹 커밋을 통한 디스크 옵티미제이션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 그룹 커밋을 통해서 심지어 컨커런시 레벨이 더 높은 BlueFS마저 더욱 성능이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측의 경우에는, 즉 딜레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스페큘레이션 덕분에 라운드 트립 타임에 의한 레이턴시를 하이드해서 매우 크게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치 소스를 빌드하는 실험입니다. 압축 해제, 컨피그레이션 설정, 메이크, 그리고 이후에 파일 삭제까지 합친 실험입니다. 해당 실험의 특징은 많은 프로세스를 쓰인다는 점입니다. SPEC-NFS와 BlueFS의 성능이 매우 좋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좌측 노 딜레이에서의 메이크의 경우에는 컴퓨테이션의 비중이 커서 메이크에 큰 차이는 없지만, 우측 딜레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다시 스페큘레이션 덕분에 메이크마저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실험을 통해서 싱글 프로세스는 혹은 멀티 프로세스는 모두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이 큰 성능의 이점을 가져왔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페큘레이션에 의한 성능 향상을 충분히 이제 확인을 했고, 이제는 롤백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는 아파치 메이크 할 때의 기준으로 실험을 했고, 이 중에서도 처음에는 메이크 대상 파일을 처음에 의도적으로 일정 비율 더럽히고 나서 클라이언트 캐시에 더럽힌 상태로 올리고, 이후에 서버에서는 원래 파일로 원상복구시켜서 강제로 롤백을 시키게 한 상태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세팅은 4가지이며, 모든 파일이 valid 할 때, 즉 no files invalid, 그리고 10%의 파일이 더럽혀졌을 때 10% files invalid, 그리고 각각 50%, 100% 이렇게 다양한 세팅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다음 보신과 같이 비록 처음에 롤백이 자주 일어나더라도 그 성능의 차이는 크게 없고, 스페큘레이션이 크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파치 벤치마크 상에서 그룹 커밋과 프로파게이션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테스트해 본 실험입니다. 우선 그룹 커밋의 경우에는 서버의 디스크 스루풋을 높여서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옵티미제이션이 있고, 프로파게이션에서는 이제 디펜던시 관계에 놓인 프로세스가 블럭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페큘레이션에 프로파게이션 되어서 이 해당 프로세스 역시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익스큐트해서 스페큘레이션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옵티미제이션이었습니다. 우선 딜레이가 긴 30ms 딜레이에서는
스페큘레이션 자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파게이션이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반대로 딜레이가 짧은 상황에서 디스크 스루풋을 증가시키는 그룹 커밋이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Speculative Execution in a Distributed File System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